오늘 이야기는요, 저자의 한 가지 좀 불안한 관찰에서 시작해 볼까 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모두가 지금 굉장히 혼란스럽고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새로운 세계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자는 이 상황을 그냥 불안하다고만 하지 않아요. 아주 구체적이고 좀 강력한 두 개의 용어를 사용해서 묘사하는데요. 이게 바로 저자 주장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럼 저자의 주장을 제대로 따라가 보려면 그가 말하는 이 두 가지 표현이 대체 무슨 뜻인지부터 알아야겠죠? 이게 지금 우리가 마주한 혼돈의 본질을 딱 보여주거든요. 첫 번째는 바로 아사리판입니다. 여러분, 그냥 좀 어수선한 정도가 아니고요. 아예 법이나 규칙 같은 게 완전히 무너진 상태를 생각하시면 돼요. 누가 뺏는 사람이고 누가 뺏기는 사람인지도 구분이 안 되는 그야말로 무법천지. 그런 상황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아수라장입니다. 아싸리판이 어떤 질서의 붕괴, 그 상태를 말한다면 아수라장은 그 안에서 벌어지는 정말 끝도 없는 싸움과 갈등을 눈앞에 보여주는 듯한 표현이에요. 말 그대로 아수라라는 싸움의 신이 날뛰는 전쟁터, 딱 그런 이미지인 거죠. 자, 이렇게 지금의 혼돈에 대한 이야기에서 잠시 눈을 돌려서요, 저자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역사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아주 놀라운 이야기거든요. 저자는 대한민국이 냉전 시대 그 시작부터 끝까지 정말 결정적인 역할, 그러니까 핵심 축 역할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한국전쟁의 잿더미 위에서 일어나서 결국 자본주의가 승리했다는 걸 보여주는 상징적인 존재가 됐다는 거죠. 세계사의 한복판에 서 있었다는 거예요. 저자가 보는 대한민국의 성장사는 정말 드라마틱합니다. 한번 보세요. 1950년대에는 유엔의 도움 없이는 생존조차 힘들었던 나라가 불과 한 세대, 한 30년 만이죠. 1988년에 서울올림픽을 열면서 공산권에 대해 우리가 이겼다라고 선포하는 수준이 됩니다. 그리고 냉전이 끝난 후에는 미국 중심의 질서 속에서 당당히 선진국 반열에 오르죠. 이 과정 자체가 정말 대단한 역사적 서사예요. 근데 여기서 진짜 놀라운 포인트는 이겁니다. 저자가 콕 집어서 이야기하는데요. 전 세계 역사상 식민지 지배를 받았던 나라 중에서 선진국이 된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는 거예요. 딱 하나. 바로 이 점 때문에 대한민국의 이야기가 세계사에서 정말 특별하고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요. 저자가 정말 우려하는 지점은 바로 여기입니다. 이렇게 힘들게 쌓아 올린 정말 특별하고 소중한 역사적 유산이 지금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는 겁니다. 왜 위기냐? 저자는 우리 사회를 양쪽에서 찢어놓고 있는 두 개의 파괴적인 힘이 있다고 봐요. 한쪽에서는 공동체는 모르겠고 내 이익이 먼저라는 정말 통제 불가능한 탐욕이 들끓고 있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이 정도로는 안 돼, 완벽해야 해 하면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잣대로 현재를 비난하고 미래로 나아갈 길을 막고 있다는 거죠. 이 두 힘이 부딪히면서 나라 전체가 아사리판이 되어가고 있다는 게 저자의 진단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자는 우리가 쉽게 빠지는 관성의 함정이라는 걸 지적해요. 이게 뭐냐면 세상은 당연히 계속 발전하고 앞으로 나아가겠지라고 막연하게 믿는 거예요. 어제보다 오늘이 나았으니까 내일도 나을 거라는. 하지만 역사를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도 있는 파도 같은 게 역사지 계속 올라가기만 하는 직선은 아니라는 겁니다. 영원한 상승은 없다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저자의 주장이 아주 흥미로운 방향으로 전환됩니다. 이 혼돈 속에서 해답을 찾기 위해 우리를 과거의 아주 결정적인 한순간으로 데려가거든요. 여러분, 저자는 어디서 해답을 찾았을까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화려한 승리의 순간일까요? 아니면 오히려 가장 뼈아픈 패배의 순간에 숨겨진 지혜에서였을까요? 답은 아마 여러분의 예상을 좀 빗나갈 겁니다. 저자가 지목하는 순간은 바로 1951년 1월의 일사후퇴. 입니다. 한국전쟁 때죠. 정말 암울한 패배감이 온 나라를 뒤덮었던 바로 그때 말입니다. 아시다시피 압록강까지 갔다가 중공군이 밀려 내려오면서 모든 게 무너질 것 같던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역사상 가장 낮은 지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순간에서 저자는 대체 어떤 교훈을 찾아낸 걸까요? 저자가 던지는 가장 핵심적인 질문은 이겁니다. 모든 게 무너지고 있는 그 총체적인 붕괴 상황에서
대체 어떻게 질서 있는 후퇴라는 게 가능했을까? 보통은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가기 바빴을 텐데 말이죠. 이게 바로 미스터리라는 겁니다. 저자는 이 후퇴를 단순한 도망이 아니라 엄청난 유산을 남긴 전략적 행동으로 봅니다. 이 후퇴를 통해 승리보다 더 값진 교훈을 얻었고 미래에 반격할 수 있는 힘을 지켜냈으며 조직적으로 물러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증명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결국 먼 훗날 냉전에서 승리하는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다는 게 저자의 이론입니다. 마치 손자병법에 나오는 이 말과 똑같아요. 군대가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인 줄도 모르고 무작정 전진하라고 명령하는 그런 어리석은 군주의 실수를 저지르지 말라. 진정한 지혜는 앞으로 나아갈 때를 아는 것뿐만 아니라 언제 멈추고 물러서야 하는지를 아는 데 있다는 거죠. 자, 그럼 70여 년 전 그 혹한 속에서 벌어졌던 후퇴의 지혜가 지금 이 아수라장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과연 뭘까요? 저자의 마지막 질문을 통해 그 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저자의 결론은 이겁니다. 이 시대의 진정한 주인인 우리 시민들이야말로 바로 그 질서 있는 후퇴의 지혜를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무의미하게 앞으로 돌진하고 서로 부딪혀 깨지는 게 아니라 때로는 잠시 멈춰서서 질서정연하게 한 걸음 물러서는 것, 그것이야말로 미래를 위한 가장 현명한 전진이 될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죠. 그래서 저자는 우리 모두에게 이 질문을 던집니다. 이 혼돈의 세계에서 어쩌면 후퇴야말로 가장 현명한 형태의 전진이 아닐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